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네, 금요일 아침 부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또 홈 개막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옛날에 실업야구 정식 등록 명칭이 롯데자이언트였다고 알고 있어요. 롯데자이언트, 자이언츠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이제 야구가 개막을 해서 오늘 부산 길라잡이를 갖다가 야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롯데 자이언트란 이름과 롯데 자이언츠란 이름이 혼동하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합니다. 네. 1975년 실업야구의 정식 등록 명칭은 자이언트에 복수 S를 붙인 자이언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야구 때와 프로야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실업야구 때를 자이언트 그리고 프로야구 때를 자이언츠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이언츠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네요. 예, 정식 명칭은 자이언츠입니다. 예, 롯데 자이언츠가 KBO 리그 구단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성적은 가장 좋지가 않죠. 어제도 졌죠. 예, KBO 리그의 원년 구단 중 하나이자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한국 프로야구의 원년부터 연고지, 모그룹, 구단명 모두 변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온 구단이 바로 자이언츠입니다. 네. 한국 실업야구 롯데 자이언트 시절을 포함한다면 KBO 리그 구단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긴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높은 인기에 비해서 옛날부터 성적은 영 엉망이죠. 예. 1992년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부터 만 32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KBO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그러니까요. LG는 30년 만인 2023년이죠. 우승을 했습니다. LG 팬들은 평생 소원 다 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예. 예. 이때 가장 씁쓸했을 팬들이 바로 우리 부산, 부산, 마산, 경남 쪽의 롯데 팬들입니다. 실제로 그때 막 온라인상에서 롯데 팬분들이 정말 씁쓸해하는 게 그 텍스트에서도 많이 느껴졌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KBO 더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우승 못하는 팀 라이벌전이었던 엘론 나시코의 단짝인 네. LG 트윈스의 우승에 롯데 팬들은 저마다 이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브루투스 넘어져 가지고 LG 넘어져 이렇게요. 예. 롯데 자이언츠는 프로 원년에 창단된 구단들 중에서 우승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예. 또한 현존하는 KBO 리그 구단들 중에서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하나 이글스와 함께 통합 우승 경험이 없는 세 구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는 구단 역사상 최하위만 총 9회나 기록해서 하나와 함께 공동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곤조곤 롯데자이언츠를 정말 패고 계시네요 지금. 싫어하시는 건 아니지? 제가 33년 동안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그 오늘 한풀이 한번 해보시죠. 예, 한때 롯데 자이언츠의 7년간 성적을 모아서 8888577이라는 비밀번호가 유행할 때가 있었죠. 이게 그때 7년간의 성적을 모아가지고 비꼬듯이 했던 겁니다. 네. 또 자이언츠란 팀명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가 활약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일본의 또 요미우리 자이언츠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활약했던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롯데 자이언츠로 세 리그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자이언츠가 예, 그래서 한반도의 자이언츠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또 유독 봄날의 시범 경기와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아서 봄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봄에는 뉴욕 양키즈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설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요 몇 년간은 봄마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롯데 팬들은 1년 내도록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최하위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또 좀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지켜볼 텐데 롯데자이언츠의 상징이라고 하면 사실 자이언츠여서 뭔가 거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갈매기이지 않습니까? 부산 갈매기가 롯데 대표 응원가이기도 한데 이제 구단에서 이런 엠블럼 같은 걸 만들 때 캐릭터 설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쓸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갈매기가 된? 예, 모기업이 같은 일본 프로야구의 치바 롯데 마린즈와 자매구단 관계이면서 또 비슷한 엠블럼을 사용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 구단 상징은 초창기에 자이언츠란 구단명에 걸맞게 거인이었습니다. 네. 2004년 이후에 해양도시인 연고지와 어울리고 치바 롯데 마린즈의 상징과도 동일한 갈매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응원가면 부산의 롯데 갈매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작권 문제로 사직구장을 잠시 떠났던 부산 갈매기가 5년 만인 2023년에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프로 원년부터 롯데 응원가로 쓰였던 부산 갈매기는 롯데가 이길 때나
칠 때나 사직구장을 이른바 사직 노래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부터는 야구장에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서 롯데구단과 원곡자가 조금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승도 못하는데 노래도 못 부르게 하냐면서 막 비판을 또 하기도 했었죠. 기억나네요. 공교롭게도 부산 갈매기가 사라진 뒤로 롯데는 한 번도 가을 야구에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원곡자의 허락을 얻어서 노래를 부르게 된 2023년 이후에는 롯데 자이언츠의 이제 부르기 시작했지만 성적이 형편없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롯데 부산 갈매기의 저주마저 붙다는 설이 있는데 올해 한번 그걸 깼으면 좋겠습니다. 야구가 정말 뭐 징크스나 뭐 무슨 저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붙는 것 같은데 부산 갈매기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네, 올해는 좀 잘해주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의 역사가 시작된 1975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네, 롯데 자이언츠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실업야구 1975년부터 시작됩니다. 네. 1975년 5월 6일 서울에서 창단식을 가지고 5월 20일 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한야구협회에 10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창단 감독은 빨간 장갑의 마술사 김동엽 씨였습니다. 실업팀에도 프로팀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팀 이름도 롯데 자이언트라 짓고 일본 전지훈련에 자매팀인 일본의 롯데 오리언즈 초청을 하고 또 국내 최초의 여성 치어리더 응원단을 만드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롯데는 이미 일본 프로야구 롯데 오리온즈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업야구단을 손쉽게 장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에도 일본의 야구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실업야구의 롯데 자이언트는 지금과 달리 상당히 강팀이었다고 합니다. 자, 실업야구 이야기가 나오니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야 그때 그 시절 그랬었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실업야구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실업야구란 직장을 다니는 전문 선수와 비전문 선수의 야구지만 이미 1960년대 국내 실업 리그는 해당 회사의 소속으로 활약하는 전문 선수만의 야구였습니다. 프로 선수와의 차이는 해당 기업에서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가 은퇴하면 그 은행 구단에 있는 선수가 은행의 대리로 일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 복지가 좀 됐었죠 그때는. 그리고 1980년대 이전에는 프로야구 리그가 없었기 때문에 실업야구가 프로야구의 역할을 맡았지만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로는 좀 더 급여 수준이 높은 프로야구 선수가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대중 매체들도 프로야구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실업야구의 인기와 인지도는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업야구를 하다가 그러면 프로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역사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전두환 정권,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서 전두환 정권의 정치에서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3S 정책을 펼치면서 그 일환이 바로 프로야구였다고 하거든요. 실제 프로야구 개막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시구를 합니다. 뭐 욕을 한 사람도 있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조금 더 뒤로 살펴보면 1979년 12월에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롯데그룹의 회장이자 일본 프로야구팀 롯데 오리올즈의 구단주였던 신격호 씨가 모국인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 결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의 롯데 자이언츠를 비롯한 7개 팀의 실업야구팀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프로리그를 구성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당장은 어려우면서 2,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갖추고 3, 4년 뒤엔 출범이 가능할 거라고 했었는데 프로야구 출범이 1982년이니까 그 인터뷰가 거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982년에 프로야구단을 전환한 건데 롯데 자이언츠의 연고지가 부산이 된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연고가 좀 부산으로 딱 정해졌었는데 1982년 2월 12일 프로야구단으로 전하면서 연고지를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이언츠는 처음에. 어디를 원했어요?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모티브로 했거든요. 자이언츠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래서 이제 수도로 가기로 했었죠. 서울로. 그런데 일본처럼 수도에 연고를 둔 팀이 미디어 회사여야지 흥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가 등장하죠. 그 당시 이제 MBC 청룡이었습니다. MBC 리그 발전론 측면에서의 주장과 당시 정권 실세가 MBC 사장으로 있었던 상황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고는 주장하기가 어려웠어요. 롯데 자이언츠 쪽에서는 프로야구 창설 과정에서 동종업계인 해태제가가 프로야구에 참여하니까 서울연고로 가야겠다 끝까지 우겼지만 결국 리그 기획 과정에서 MBC의 입김도 강했고 여러 가지 일을 그로 해서 럭키 금성이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부산 연고팀을 결국
서울 연고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 포기하게 되고 네. 참고로 프로팀 롯데자이언츠의 창단 감독이었던 박영길 씨는 이제 실업팀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감독이었습니다. 또 부산 쪽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감독뿐만 아니라 당시 실업팀 구단 관계자들 그대로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겨갔다고 합니다. 단 선수는 연고지 원칙이기 때문에 프로 롯데 개성되지 않고 대부분 각자 자기 연고지의 프로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롯데 팀이 초반에 좀 약팀이 돼요. 예, 그랬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선수들이 연고지의 프로팀으로 돌아가야 했다면 1982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어떻게 치를 수 있었던 겁니까? 프로야구는 이제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6개 팀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때 최악의 팀이었던 인천의 산미 슈퍼스타즈 같은 팀이 탄생을 또 하죠. 예. 그 패배는 롯데보다 한 단계 위였던 팀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이유가 이게 바로 세계 선수권 대회 때문에 그 프로야구가 조금 엉성하게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1982년 세계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참가기에 협회가 일부 우수 선수의 프로 진학을 막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한 선수 멤버를 살펴보면 정말 기라성 같습니다. 일단 최동원, 선동열, 네. 한대화, 장효조, 김정수, 이해창, 김재박, 심재원 이런 선수들이 당대 최고 선수들이 포진했었고 결국 이 대회의 우승팀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히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점프 번트 그리고 한대화 선수의 역전 홈런 등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83년도에 대부분이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이 연고지인 최동원은 프로로 전향하면서 다시 롯데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제 최동원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뭐 말 그대로 최동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최동원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롯데로 다시 돌아왔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그리워하는 선수가 최동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1983년에는 믿었던 최동원이 9승 16패로 부진하면서 종합순위 꼴찌로 추락했었습니다. 롯데가. 그 시즌 도중에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박영길 감독이 물러나고 그때 두 번의 우승을 이끈 강병철 감독 대행이 지봉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1983년에 믿기지 않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적이지? 예, 일단 아낌없는 구단 지원 아래 삼성이 5월 하순부터 선두를 질주한 끝에 정기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야구가 정기리그, 후기리그 이렇게 나뉘었었거든요. 예. 네네. 삼성은 그때 후기리그에서 중위권으로 쳐지면서 일찍부터 한국 시리즈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삼성의 저주기가 시작됩니다. 삼성이 오비 베어즈하고 이상하게 좀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네네. 예, 초창기에 오비 베어즈의 감독이던 김영덕 감독을 삼성에서 영입하면서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비에게는 모든 선수를 끌어당겨서 이기고 롯데가 좀 만만하니까 롯데한테 일부러 져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도 3위 안에 들지 못했던 롯데가 삼성과 오비의 총성 없는 전쟁 때문에 어부지를 얻어서 29승 20패 1무로 후기리그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뭐 옛날 이 야구 이야기 들으시면서 출근길 가슴이 좀 벅차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동원 선수가 뭐 그 당시에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1983년도에 이제 최동원 선수는 완벽한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리그 50경기 가운데 무려 31게임에 등판해서 18승, 전후기 합쳐서 27승을 올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기록이네요, 진짜. 롯데는 오직 최동원 선수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 3, 5, 7차전 한국 시리즈 1, 3, 5, 7차전에 등판해서 승리를 챙기자고 했습니다.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리한 스케줄인데 최동원은 강병철 감독에게 그 유명한 전설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마함 해봅시다. 진짜 멋있습니다. 예. 최동원은 이날 첫 경기에서 완봉승으로 삼성을 제압합니다. 예. 재밌는 건 7차전 우승 당시에 마지막 타자가 장태수였는데 1차전에 삼성의 첫 타자도 장태수였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네. 그 장태수 선수를 3구 3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격려하는데 그때부터 롯데의 에너지가 올라갔었죠. 예. 예,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는 2차전에서 8대2로 패하고 3차전 최동원, 김시진의 맞대결에서 3대2로 승리. 4차전에서는 7대0 패배. 삼성과 2승 2패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잠실구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잠실에서 벌어진 5차전에서 지친 최동원은 완투를 하지만 삼성의 힘에 밀려서 3대2 패배를 하고 맙니다. 승리를 거둬야 할 최동원 카드를 완투까지 시켰으니 결국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롯데 강병철 감독은 6차전에서 팀이 3대1로 앞서가자 4회까지 호투했던 이모균 선수를 내리고 최동원을 올리는 극약 처방을 합니다. 진짜 극약 처방이네요. 예, 그때 최동원은 지친 기색 없이 4이닝을 3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운명의 7차전이 다가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야구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이런 내용으로 소설을 쓰면은 이거 너무 드라마다 하고 감정이입이 안 될 수 있는데 진짜 뭐 운명적인 그런 플레이였었거든요. 운명의 7차전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마함 해보십시다 할 때 부산 사투리 마는 정말 엄청난 함축적 의미와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치. 저는 이게 부산의 힘이 감추어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7차전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각각 3승씩을 기록한 최동원과 삼성의 김일용이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연투에 지친 최동원의 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6회까지 4점을 헌납한 최동원은 온몸으로 버티며 패색이 짙은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팀을 이끌던 이 외로운 영웅에 동료들이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7회부터 대반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7회 초에 유두열의 우전안타, 한문현의 3루타, 그리고 적시타가 나면서 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예. 그리고 운명의 8회 초에 1-4호 김용희와 김용철의 연속 안타로 주자 1-3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6차전까지 17타수 1안타에 머물렀던 유두열 선수가 들었었습니다. 희생 플라이를 노리고 배트를 휘둘렀던 유두열 선수는 제발 파울만 되지 말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구가 왼쪽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동원 선수와 배트를 이뤘던 한문현 선수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역전하고 나서 동원이 형님 공이 처음 던지는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자 장태수를 삼진으로 잡고 펄쩍펄쩍 뛰던 최동원 선수는 경기 후에 코피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한국 시리즈 4승 1패의 무쇠팔이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을 견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한때 롯데 자이언츠를 담당했던 서울 기자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10수년 전만 해도 부산 내려올 때 그 들썩들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선 지금은 도저히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훨씬 이전에 1984년의 이야기였지만 잃어버린 부산의 힘과 에너지를 다시 찾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여러분, 이제 2025년부터는 마함 해봅시다 하는 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이상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백일남 소설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KT와 롯데 자이언츠 홈 개막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오늘 하늘이 흐릿흐릿하지. 예.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좀 낮았는데 아침에 10도, 낮에는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자갈자지면 18,639의 김진수. 네, 저는 서정모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들으러 오세요. 지금 시각은